시장과 종목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한 걸음 더 다가가보는 마켓맨, 저는 신한투자증권 최진석입니다. 오늘도 지난주 시장을 관통했던 그리고 이번 주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증시가 부진한데 그래도 빅테크가 나았다라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어떤 뜻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보셨듯이 지난주 미국 증시가 크게 좀 부진했습니다. S&P 500 지수가 1년여 만에 최대 주간 하락폭을 기록을 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주간 기준으로 5.5%나 급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바클레이즈에서 지난주 금요일에 인베스터 노트를 냈는데요. 조정 속에서도 빅테크가 나았다라는 평가가 골자인 그런 보고서 내용이었습니다. 결국은 우월한 이익 성장이 빅테크들의 하락폭을 제한시켰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한 4월 달의 증시 부진 속에서 멀티플 확장에 의존하지 않았던 IT 섹터 역시도 회복력이 더 나았다라는 내용까지 전했습니다. 다만 이제 1분기 실적 발표가 집중이 돼 있는 이번 주가 되겠죠. 이게 다음 오버행, 그러니까 고비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적 발표 일정을 한번 보면요. 이번 주가 정말로 빅위크가 될 수 있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화요일 날 테슬라가 실적을 발표를 하고요. 수요일에 메타, 그리고 목요일 날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그리고 알파벳도 실적을 발표하는 만큼 이 빅테크, IT 섹터 향방을 가를 만한 한 주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이슈에 대한 좀 더 심화한 그런 시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을 구석인 빅테크라는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요. 결국은 실적으로 입증을 할까 몇 가지 수치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좀 주춤한 듯한 매그니피센트 7, M7 종목의 흐름이다라고 보여지죠. 하지만은 의외로 시장 내에서 이 M7 종목들의 비중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S&P 500 중에서 M7 종목들의 비중이 27.9%였는데요. 하지만은 4월 17일 기준으로 봤을 때 오히려 이 같은 비중이 29.7%까지 높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테슬라와 그리고 애플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목들이 워낙 좀 잘 갔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 내에서의 비중은 더 쏠렸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요, M7 종목들의 우월한 이 성장은 이번 1분기 어닝 시즌에서도 충분히 입증될 것이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M7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해 4분기 이익 성장률이 무려 56%에 달했어요. 나머지가 마이너스 6%였음을 감안을 한다면은 시장 전체 플러스 EPS 성장을 거의 홀로 견인을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M7의 이익 모멘텀이 강했습니다. 근데 이번 1분기 실적 발표에서도요, EPS가 전년 대비해서 37%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나머지의 또 마이너스 성장세를 이제 상쇄를 해줄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소 올해 3분기 실적까지는요, 이 같은 M7 종목들의 우월한 이익 성장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요, 이 M7 종목들의 주가 입장에서도 좀 호재가 될 만한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장 내에서의 비중이 지금 30%를 육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은 미국의 이 펀드 내에서의 M7 종목들의 포지션 비중은 한 18% 정도에 불과합니다. 결국은 한 종목을 5% 미만으로 담아야 하는 그런 규칙도 있고, 그리고 펀드 유형상 이런 또 규제가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은 최근에 더욱더 많은 펀드가 non-diversified, 그러니까 비다각화, 어떤 종목군에 대해서 좀 쏠림 현상을 용인해 줄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M7 종목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매수 물량이 들어올 가능성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다만 이번 주 실적에서 기업별 엇갈림은 미리 좀 또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 2018년 이후로 좀 집계를 해봤을 때 6개 분기 연속으로 1분기 실적이 비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컨센서스를 넘어서는 그런 실제 수치가 나왔고요. 그리고 주가 반응 역시도 긍정적으로 나왔을 확률이 무려 83%에 달했습니다. 반면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 2016년부터 뜯어놓고 봤을 때 1분기 실적에 대한 주가 반응이 한 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부정적이었습니다. 이렇게 1분기 실적에 대한 역사적인 데이터까지
확인을 하시면서 이번 주 빅테크 실적 대비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과 관련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제 빅테크가 되겠죠. 10% 급락에도 남밋 엠밋, 그러니까 나는 믿는다, 엔비디아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IB가 역시 있었습니다. 엔비디아 추천 의견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엔비디아 주가가 딱 10%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간으로 보더라도요, 지난주에만 시총이 9천억 달러가 증발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가총액 3위 자리 역시도 이제 알파벳에 다시 한번 내주고만 엔비디아의 부진한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요, 오펜하이머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브로드컴과 마벨 테크놀로지 등의 이 실적 발표를 앞둔 반도체 주 탑픽을 종목군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이 올해 이 부진한 아날로그 반도체 주에 대해서 관심을 돌릴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위에서 언급한 종목들, 그러니까 엔비디아, 브로드컴 같은 기존의 AI 관련된 반도체 종목들이 장기 아웃퍼폼을 이끌 만한 성장 기반이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이 반도체 섹터의 우려감을 자아냈던 TSMC라든지 ASML 같은 이 장비주의 실적과 관련을 해서도요, 오히려 AI 관련된 설비와 툴의 견고한 수요를 입증했다라고 해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수요가 또 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이 같은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좀 바라봐야 할까요? 물음을 던져봤습니다. 엔비디아 너무 올랐나? 이 반등이 과연 여기에서 가능할 것인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 날 10%나 급락한 요인, 복합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지정학적 불안감도 있었고, 그리고 금리나 지연 시그널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TSMC가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파운드리 시장에 대한 가이던스, 전망치를 좀 하향 조정한 것 역시도 수요에 대한 우려감을 자아냈던 그런 요소였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최근 몇 달간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간의 엔비디아의 독주에 제동을 걸 만한 또 요소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제 가장 결정적인 거는 AI 반도체 대표 주자죠. H100의 공급 부족이 해소 국면을 맞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리드 타임, 그러니까 주문이 들어가고 실제로 이제 출하가 될 때까지의 그런 시간이 한때는 40에서 50주가 걸렸던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8에서 12주로 줄어들면서 이제 공급 부족이 좀 해소가 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 GTC 행사에서 차세대 AI 칩을 발표하기는 했지만요, 독주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을 만한 그런 지표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반도체 전문 매체 트렌드포스가 지난 2월 말에 분석을 한 것을 좀 인용을 드리자면요, 세 가지의 엔비디아 관련된 불안 요소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중국에 대해서 지금 수출을 많이 못하고 있죠. 그리고 수출을 할 만한 그런 품목 역시도 중국의 현지 AI 칩에 비해서 이 가격 측면에서 좀 불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살펴봐야 한다라고 분석이 나왔고요. 두 번째로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AI 칩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다. 세 번째로 AMD가 이제 AI 칩 시장에서 CPU 시장에서 그랬듯이 조금은 저렴하면서 성능이 엔비디아 못지않은 칩을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불안 요소라고 지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엔비디아에 대해서 기대가 되는 거는요, 오는 5월 22일 날 나올 실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석 달간의 EPS 전망치에 대한 상향 조정만 35건이었고요. 하향 조정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흐름을 좀 보면요, 챗GPT 공개 이후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실적 발표 이후에 다음 실적 발표 때까지 주가가 평균적으로 35%나 상승한, 그러니까 AI가 이제 시장의 주도주, 모멘텀이 된 이후에는 실적 발표 이후에 무조건 주가가 갔다라는 측면도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지금까지 주가 흐름이 어떻냐? 부진한 듯 보여도요, 지난 실적 발표 직후에 다음날 16%나 급등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약보합권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좀 살펴봤을 때 아직까지 실적 발표 때까지 한 달 정도의 긴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과연 이번에도 다시 한번 좀 모멘텀을 회복시킬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케맨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